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오브젝트 클리핑을 할 수 있는 요 애드온을 작성을 완료를 해서 요거를 한번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고 유의사항도 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중객체가 있을 때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불린 연산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후에 모디파이에 들어있는 불린을 또 한 번에 삭제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번거로움도 피하고 일단은 뭐 비포트상에서도 움직이는 게 보면은 굉장히 가볍게 좀 움직이죠. 해당 에드온은 쉐이더를 바탕으로 움직여지게 되어 있고요. 안나의 3분 블렌더 팁 채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노드 구성은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것과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 코드 이렇게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용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애드온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사이드 패널에 클리퍼라는 탭이 하나 생기고요. 셀렉트 어플라이, 올 어플라이, 그리고 셀렉트 리무브, 올 리무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죠? 사용하시는데 사용하실 때 잘라낼 오브젝트 부분을 활성화 객체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객체에만 해당 기능을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선택한 상태에서 위에 있는 잘라낼 부분 오브젝트를 가지고 활성화로 만든 상태에서 셀렉트 어플라이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잘라지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전체를 다 적용시키고 싶다 라고 하면은 잘라낼 오브젝트 하나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올 어플라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쉐이더 에디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노드 그룹이 이렇게 추가가 되게끔 되어 있고요. 노드 그룹은 두 개가 있어요. 위에 올라가서 지워질 오브젝트에 대한 노드 그룹과 아래에 지워지는, 잘라지는 오브젝트에 대한 노드 그룹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름은 불린 그룹과 불린 서브 B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유의하셔야 되시는 게 혹시라도 노드 그룹을 만드실 때 이전에 해당 그룹이랑 동일한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이 첫 번째 있는 객체만 기능 삭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 있는 불린 그룹만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되시기는 하시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여기 있는 셀렉트 리무브 이렇게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전체를 삭제할 때는 선택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여도 상관은 없고요. 올 리무브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블렌더가 잠깐 튕겨서 나갔다 들어왔는데 자, 이렇게 올 리무브를 할 때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불린 서브 B 요거는 그대로 남아 있게 돼요. 요거는 별도로 삭제를 해 주셔야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개의 씬에 만약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으면은 다른 씬 같은 경우에도 같이 삭제가 돼요. 요거는 제가 좀 만들면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전체 데이터에 들어있는 매터리얼을 다 같이 건들다 보니까 요게 같이 지워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의를 하셔야 되실 것 같으세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하고요. 유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유의사항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오류를 뿜을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뭐 애드온 작성을 하면서 최대한 변수를 많이 생각하면서 만들기는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모든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뭐 오류가 좀 생길 수도 있고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의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의사항으로는 자, 오브젝트에 재질이 들어가 있는데 오브젝트의 재질의 이름을 좀 신경 써서 만드셔야 되세요. 좀 이따가 애드온 코드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 이름이 베이직 디퓨즈라는 이름의 재질과 그 다음에 섹션 언더바 MAT라고 되어 있는 재질은 만드시면 안 돼요. 만드시면은 얘네가 혼선이 와서 그거 두 개는 기본적으로 애드온이 작동되면서 들어갈 재질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는 이름을 사용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노드 그룹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린 그룹이라는 노드 그룹과 불린 서브 B라는 노드 그룹 이렇게 두 개는 이름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십니다. 자, 그리고 또 유의하셔야 되시는 것은 여기에 있는 매터리얼 아웃풋인데요. 모든 재질의 매터리얼 아웃풋의 이름이 사이드 패널에 노드 보시면은 이렇게 이름이 지정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거를 중간에 만약에 복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름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지금 Material Output 001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데 만약에 최종 매터리얼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에러를 뿜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들어가 있는 매터리얼 아웃풋의 이름은 그냥 매터리얼 아웃풋으로 반드시 지정이 되어 있어야 기능이 작동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노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오브젝트가 이렇게 붙었을 경우를 좀 해결을 하고자 해서 제가 모든 재질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넣어주게 됐어요. 올 어플라이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 선택해서 보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다 같이 넣어주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빼도 전혀 관계없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운이에요, 운. 반드시 안 나온다, 나온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다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메모리를 좀 많이 먹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아주 무거운 씬에서는 아직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아직까지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이 해당 애드온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불린 그룹으로 만들어졌고 노드 그룹을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앞뒷면을 구분을 해서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단면으로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단면으로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뒷면이 열려 있으면 안 돼요.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는 오브젝트가 하나 있는데 이 면을 하나 그냥 세퍼레이트를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세퍼레이트를 시킨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이 나와요. 왜냐면은 뒷면이 지금 막혀 있는 상태죠. 기존에 있던 오브젝트에. 자, 그런데 이 면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앞으로 조금 움직이면은 자, 이렇게 벌써 이상하게 나오죠. 그래서 항상 뒷면이 막혀 있는 상태로 오브젝트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유의사항은 이게 유리 재질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리 재질로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뒤에 있는 오브젝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번 넣어 볼게요.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잘못 나와요. 자, 지금 글래스 BSDF를 넣어놨는데 여기 프린스필드 BSDF에서 트랜스미션을 올린 것과 동일해요. 두 개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사이에다가 노드 그룹을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불린 그룹을 요 사이에다 넣어주면 일단 잘라는 지는데 요 밑에 보면은 이 원숭이가 비치는 게 좀 이상하죠. 요거 뮤트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아래쪽에 얘가 이렇게 밀려서 보이게 되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앞쪽 면은 굴절이 일어나는데 뒤쪽 면은 트랜스퍼런트 BSDF가 들어가 버려서 면이 결국은 뚫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굴절이 이상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시고 만약에 글라스 BSDF를 내가 굳이 꼭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IOR 값을 반드시 그냥 1로만 사용을 하셔야 되세요. 이렇게. 자, 그런데 글라스 BSDF의 IOR 값을 1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뭐 글로시 BSDF를 같이 믹스를 해서 믹스가 아니죠. 믹스를 하지 마시고 애드 쉐이더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넣어줘서 사용하시는 게 더 올바를 것 같아요. 이렇게 반사가 일어날 수 있게끔. 반사가 너무 강하다 싶으면 이걸 좀 낮춰주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노드 안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트랜스퍼런트 BSDF와 리프렉션 BSDF 두 개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리프렉션 BSDF 같은 경우에는 굴절에 관여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투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자, 필름에 있는 트랜스퍼런트 글래스 요 항목이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 이렇게 환경이 투과돼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체크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유리 재질을 만들고 유리 재질의 배경이 투명하게 좀 반사되는 효과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거 그냥 쓰시면 안 되시고 요거 좀 어느 정도 해결하고 쓰셔야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유의사항으로는 이렇게 이제 오브젝트를 두 개, 세 개를 써도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 하나 쓰고, 이렇게 하나 쓰고, 두 개, 세 개를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 잘라지는 오브젝트들 같은 경우는 겹쳐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포개져도 상관이 없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 잘라내는 오브젝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개지면 안 돼요. 포개지면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렌더 탭에 있는 라이트 패스에 있는 쭉 이동해서 보시면은 여기는 트랜스퍼런트
요 항목이 있죠. 이 부분 기본값이 8이죠. 8인데 8로 놓게 되면 이렇게 어둡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충분히 좀 높여서 사용하셔야 되신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장점이라고 하면은 얘네를 좀 이렇게 좀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좀 편하게 움직이면서 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또 겹쳐졌네요. 이런 식으로 막 잘라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렌더 홈페이지에 있는 데모 파일을 가지고 온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제가 조금 건드려 놓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얘가 단면이 잘 나오죠. 자, 그런데 원래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윗면과 아랫면이 뚫려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막은 거예요. 여기 만약에 뚫려 있다라면은 뒷면이 열려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뒷면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유의사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의사항은 여기까지 해서 전달 드리고요.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코드를 좀 살펴보면서 나머지 내용 전달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코드를 살펴보기 전에 코드를 좀 수정을 해놔서 all apply와 all remove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작업 중이던 씬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ll apply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씬에서는 지금 작동이 됐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다른 씬으로 가보면은 자, 여기는 전혀 영향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로 수정을 한 게 여기 인스턴스 객체 같은 경우에도 셀렉트 어플라이로 작동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선택한 상태에서 얘가 활성화가 돼야죠. 셀렉트 어플라이 하게 되면 이렇게 잘라지게끔 만들었습니다. 셀렉트 리무브 같은 경우에도 인스턴스 컬렉션에도 영향이 되게끔 이렇게 수정을 좀 해놨어요. 최종적으로 제가 업로드 해드리는 파일은 이렇게 수정이 된 파일을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 코드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애드온으로 만들어진 파일인데 이 파일로 보게 되면은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만들던 파일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애드온 파일로 넘어가서 어떤 식으로 변경을 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올려놓은 코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 그냥 실행형이에요. 자, 그래서 오브젝트 이렇게 선택하고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실행형 파일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줄씩 써가면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애드온으로 변환을 시키는 과정을 거쳤고요. 이렇게 작성한 이유는 제가 한 줄씩 코드를 치면서 봐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위에부터 하나씩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나 이렇게 애드온 작성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들 뜯어다가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지금 보면은 import bpy 해서 최종적으로 애드온 만든 파일 같은 경우에도 그냥 bpy 모듈만 가지고 들어온 상태예요. 중간에 모듈을 뭐 짧게 쓰기 위해서 뭐 from 뭐 이런 거 안 썼어요. 위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주석을 달아놨는데 없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그런데 첫 번째는 불린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자, 불린 그룹을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는 요 노드 그룹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자, 위에 if문 보면은 기존의 불린 그룹이라는 노드 그룹이 없을 때만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유는 뭐냐? 얘가 뭐 100개, 1000개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계속 하나 만들면은 그걸로 돌려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겹쳐지는 이름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으면 안 된다. 만들어져 있어도 되죠. 현재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니까 만들어져 있어도 되기는 하는데 만들어져 있을 때 얘가 노드 구성이 딱 요거여야 돼요. 이렇게 열어놓고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부터 여기 노드 링크라고 적어 놓은 전까지는 전체 노드를 갖다가 놓는 과정이고요. 자, 맨 처음에 불린 그룹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이름은 불린 그룹으로 했고요. 쉐이더 노드 트리 요거를 꼭 붙여줘야 요 안에다가 이 노드들을 갖다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들어진 노드 그룹은 그냥 데이터 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BPY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 상에만 남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객체에 적용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불린 인풋이라는 이름으로 이 그룹 인풋 노드를 만들었고요. 이 그룹 인풋 노드의 이름은 노드 그룹 인풋이에요. 얘는 노드 그룹 아웃풋이. 이렇게 두 개에 대한 이름은 그냥 알고 계셔야 되세요. 그래서 노드 그룹 인풋 대문자는 3개만 들어갑니다. 노드의 그룹의 인풋에 이렇게. 그리고 밑에 있는 로케이션. 자, 위에서 만들어진 노드의 자리를 잡는 과정이고요. 자리는 제가 그냥 임의로는 아니죠. 이렇게 정리해서 갖다 놓기 위해서 하나씩 자리를 보면서 자리 배치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자, 노드 그룹 input new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노드 그룹에다가 새로운 인풋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들어오는 노드 소켓 쉐이더는, 자, 그룹 탭에 보시면은 인풋이 있고 쉐이더가 있죠. 그래서 타입을 쉐이더로 할지, 벡터로 할지, 플로트로 할지, 컬러로 할지를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 저는 쉐이더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자, 그 다음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동일하니까 넘어가고 밑에는 아웃풋을 새로 만드는 거죠. 아웃풋을 만드는데 하나는 쉐이더 위에랑 똑같이 만들었고요. 밑에 있는 건 노드 소켓 벡터로 만들어 준 거고요. 뒤에는 이름 지정을 해준 거예요. 여기에서 띄워놓은 이름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름들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여기 있는 노드 그룹 인풋, 아웃풋을 제외한 나머지 쉐이더들은 다 이름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얘네도 뭐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기는 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름을 맞춰서 써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다양한 쉐이더, 여기에 있는 모든 노드죠. 다 이름들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찾기 위해서는 블렌더 API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여기에서 bpy.types 여기로 들어가세요. 여기에서 그냥 검색을 하시는데 쉐이더 노드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 검색하시면은 여기에 나옵니다.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자, 여기에 있는 서브 클래스 여기가 전체 다 이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스 노드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매스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뜨죠. 그래서 쉐이더 노드 매스 대소문자 구분 반드시 해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자, 매스 노드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매스 노드 볼게요. 매스 노드 보면은 여기 오퍼레이션 해서 컴페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모드를 컴페어로 바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름이 오퍼레이션이라는 거죠. 오퍼레이션을 컴페어로 사용하겠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여기 노드 컴페어 해서 요거는 제가 이름 지정한 거니까 input 2번이 되어 있죠. 2번의 값을 0으로 지정하겠다. 자, 지금 컴페어 노드 같은 경우에는 소켓이 3개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0번, 1번, 2번이에요. 그래서 input 소켓 2번 0번, 1번, 2번이니까 맨 밑에 있는 값을 0으로 지정을 한 거고요. 자, 위에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노드 같은 경우에도 값을 지정할 수 있는 게 3개가 있죠. 그래서 3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input 0번의 디폴트 밸류를 변경을 해 준 거죠. 그런 방식으로 여기까지 해서 노드를 다 던져 놓고 값을 변경해야 되는 것들은 값을 변경해 놓은 거고요. 자, 다른 부분들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트랜스퍼런트 BSDF를 가지고 왔는데 얘는 자, 여기 인풋 컬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인풋 컬러 여기 얘를 디폴트 밸류를 111로 놨다면 3개인데 왜 4개냐? 알파카까지예요. 그래서 RGB로 보면 1111 이렇게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가면은 나머지 이제 노드들을 다 연결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요. 자, 불린 그룹은 제가 위에서 만들었던 여기 이름인 거고요. 불린 그룹 점 링크 뉴 원래는 요 앞에가 전체 다 불린그룹.link.u가 다 붙어야 되는 건데 계속 반복해서 쓰기가 귀찮아서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주고 뒤에를 붙이는 거고요. 자, 이 링크를 할 때는 아웃풋에서 인풋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믹스 1번, 노드 믹스 1번이 제가 이름 지정한 게 여기에 있는 요 노드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부터 0번이라 그랬죠. 맨 위에 있는 0번에서 불린 아웃풋 노드에 인풋 0번으로 연결을 하겠다. 결국은 얘의 0번과 얘의 0번을 연결을 해라 라는 거죠. 여기는 라이트 패스와 컴페어를 연결한 거를 보면은 라이트 패스 1번 요거예요. 라이트 패스 1번의 트랜스퍼런트 뎁스를 노드 컴페어에 0번으로 연결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요. 요 부분 여기가 연결이 된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트랜스미션 뎁스를 1번으로 연결을 해라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왜 0번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왜 이름으로 적어놨느냐 라고 할 수도 있죠. 이유는 뭐냐면 여기 위에서부터 0, 1, 2, 3, 4인데 혹시나 나중에 라이트 패스에 뭐가 추가가 돼서 얘네가 번호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좀 귀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름으로 넣어놨어요. 이름은 당장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올바른 선택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름들 같은 경우에도 대소문자 구분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적혀있는 이름으로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일일이 좀 찾아보면서 했어요. 그래서 찾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파이썬 콘솔 하나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그냥 오브젝트 하나 아무거나 추가를 해 놓을게요. 저는 일단 큐브로 놓고요. 그 다음에 재질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이름을 찾을 노드를 이렇게 하나 일단 올려놓는 거죠. 자, 그럼 저는 라이트 패스에
이 transparent 앱스를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만들어 놓은 객체를 활성화 객체로 놓은 상태에서 bpy.context active 언더바 오브젝트인데 이름을 모를 때는 컨트롤 스페이스 이렇게 누르면은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넣을 수 있는 것들만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뭔가 코드를 찾을 때는 활성 객체에서 찾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편한 것 같아서 그냥 액티브 오브젝트 여기까지는 그냥 외우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되는 게 뭐가 있나. 지금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봤는데 이 오브젝트의 재질을 볼 거니까 매터리얼과 관계된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본 거죠. 매터리얼 쓰다가 중간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쳤더니 매터리얼 슬롯이라고 나오죠. 자, 이 오브젝트는 재질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슬롯이 먼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슬롯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한번 더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매터리얼이라고 현재 들어가 있는 매터리얼의 이름이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슬롯에 따라서 슬롯 0, 1, 2, 3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되세요. 저는 좀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슬롯 0번으로 놓고요. 점 그리고 나서 컨트롤 스페이스 다시 눌러보니까 뭐가 또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슬롯 1번에 있는 재질을 다시 볼 거니까 여기서 매터리얼 있나? 하고 봤더니 있죠. 그리고 매터리얼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한번 더 눌러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 점이 붙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또 찾아야 되는데 요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찾기가 힘드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하시면서 익숙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질에 있는 노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노드 트리를 들어가야 돼요. 노드 트리. 그래서 노드 언더바 트리. 여기서부터는 그냥 일단 좀 쓸게요. 점 노즈 여기까지 쳐주게 되면은 그 다음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현재 들어가 있는 노드들이 뭐뭐가 있는지가 나와요. 현재는 라이트 패스를 봐야 되니까 라이트 대소음자 구분해주면서 쳐주고요. 그 다음에 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점 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아웃풋을 뭔가를 구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웃풋이 있는지 볼게요. 아웃까지만 치고 했더니 여기다가 S를 붙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렀더니 자, 이렇게 뭐가 여러 개가 뜨죠. 자, 이름이 나온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서 가지고 들어온 거고요. 따지고 보면 요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불린 서브 B라는 노드 그룹도 만들었어요. 불린 서브 B 같은 경우에는 잘라지는 오브젝트는 불린 그룹, 그리고 잘라내는 오브젝트는 불린 서브 B가 들어가니까 요것도 내부 구성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요. 링크 걸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는 베이직 디퓨저라는 재질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베이직 디퓨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겨 먹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요런 재질을 오브젝트에 바로 적용하는 단계가 아니고 역시나 데이터상에 그냥 베이직 디퓨저라는 재질을 만드는 과정인 겁니다. 자, 메뉴에 보면은 베이스 언더바 MTL이라고 새로 만들어질 재질에 대한 매터리얼에 대한 이름을 그냥 임시 지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유즈 노드 트루, 유즈 노드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는 유즈 노드 트루, 이게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작동이 안 됩니다. 노드 트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작동이 되지 않고 반드시 넣어 주셔야 안에 있는 노드들을 건들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디퓨즈 BSDF를 넣어준 거예요. 기본 재질 같은 경우에는 프린스플드 BSDF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디퓨즈 BSDF를 이렇게 하나 그냥 넣어준 상태고요. 그 다음은 로케이션, 자리를 잡아준 거죠. 여기에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요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갖다 놓는 과정이고요. 지금 약간 움직여 버렸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프린스플드 BSDF를 지워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 줄은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요 과정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는 섹션 매터리얼, 잘라지는 오브젝트에 대한 기본 재질을 또 만드는 거고요. 자, 얘랑 기본 재질이 같다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에다가 노드 그룹 던져 놓으면은 얘도 똑같은 게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두 개가 다른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재질을 나눠줬고요. 단면에 대한 컬러를 또 따로 지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아예 자동으로 바뀌게끔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물론 뭐 완전 자동으로 바뀌는 건 아니죠. 기존의 재질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면은 적용되어 있는 재질에다가 이 서브 B 요거만 따로 그냥 넣어주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재질과 노드 그룹을 만든 것이고요.
아래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첫 번째로는 보면은 메터리얼 슬롯 제너레이터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포 구문 같은 경우는 아래 전체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obj인 컨텍스트 셀렉티드 오브젝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코드는 선택한 오브젝트에만 작동이 되는 상태고요. 만약에 전체 오브젝트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 그러면은 bpy.data 요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요렇게 bpy data.object 여기 오타 났네요. 요렇게 하게 되면은 현재 작업 중인 씬이 아닌 다른 씬에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는 if문이 하는 역할은 뭐냐? 재질이 전혀 없는 상태. 자, 이렇게 슬롯도 없고 재질도 없는 상태의 객체에다가 재질을 넣어주는 과정이고요. 자, 맨 윗줄 보면은 여기 obj 메터리얼 슬롯이 있죠. 얘가 0일 때, 그러니까 메터리얼 슬롯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는 밑에 있는 것들을 작동을 하는데, 자, 일단 액티브 오브젝트가 아니고 그 다음 메쉬 객체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메쉬가 아닌 커브로 만든 재질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메쉬로 만들어진 오브젝트에만 현재로서는 작동이 되게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솔직히 그냥 추가만 해도 돼요. and obj.typ는 커브 뭐 이런 식으로 추가만 해도 되는데, 커브를 넣었을 때 밑에서 오류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뜰 때는 왜 뜨는지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메쉬 객체가 아니면 당장에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만들어진 조건을 만족할 경우 베이직 디퓨즈 재질을 넣어라 라는 거죠. 자, 결국은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했을 때 얘는 재질이 있고 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그럼 이렇게 선택했을 때 요 중에서 슬롯이 없는 녀석은 얘니까 얘한테만 적용을 하는데, 얘가 액티브 객체인지를 보는 거죠. 액티브 객체가 아닌 경우에, 현재는 액티브 객체가 맞으니까 밑에 있는 섹션 메터리얼을 넣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얘가 선택한 객체가 아니게 되니까 얘한테 베이직 디퓨저를 넣어라 라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자, 여기까지 코드가 실행되고 나면은 모든 재질에는 슬롯 또는 재질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빈 슬롯만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빈 슬롯만 있는 경우에 어떠한 행동을 할지 여기 밑에서 알려주는 거고요. 자, 만약에 위에 있는 여기가 사라지고 그냥 붙는다 그러면은 에러를 내뿜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밑에 있는 오브젝트, 자, 지금 제가 선택한 오브젝트, 활성화 오브젝트, 얘 같은 경우는 슬롯이 아예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 포 구문에서 obj.material underbar slot, 요게 아예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오류가 나와요. 그래서 위에 슬롯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기본 재질을 적용하게끔 해준 거고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포 구문이 실행되게 되면 모든 슬롯을 살펴보는데, 자, 슬롯을 살펴봤더니, 자, 재질이 넌인 경우, 재질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죠. 자, 이렇게 빈 슬롯만 있는 경우에는 베이직 디퓨저를 넣어라. 자, 베이직 디퓨저를 넣는데 위에 여기 보면은 액티브 오브젝트가 아닌 경우 또 나오죠. 그리고 액티브 오브젝트인 경우에는 섹션 메터리얼을 넣어라. 자,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요만큼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 코드 가지고 설명 안 드리고 여기에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된 건지. 코드를 같이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자, 여기 아웃노드라는 것은 여기 아웃풋 노드의 이름을 지정을 한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아웃풋 노드를 메터리얼 아웃풋으로 가지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복사가 되어서 이렇게 연결된 경우에는 오류가 떠요. 왜냐? 얘는 메터리얼 아웃풋의 이름이 메터리얼 아웃풋 001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종 메터리얼 아웃풋의 이름은 그냥 메터리얼 아웃풋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메터리얼 아웃풋이 여러 개가 있을 때 현재 활성화인 메터리얼 아웃풋을 찾아가지고 연결을 하면 되는데, 더 이상 귀찮아서 못 만들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 문구를 보면은, 자, 여기 앞에 먼저 유즈 노드가 폴스인 경우, 결국은 유즈 노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죠. 자, 유즈 노드를 사용하면은 여기에서 내가 만든 재질이 들어가지만 유즈 노드를 끄게 되면은 기본 재질이 들어가 버리게 되죠. 자, 그리고 뒤에 부분은 아웃 노드의 인풋 0번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요. 결국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죠. 유즈 노드를 사용하든 안 하든 얘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는 기본 재질로 그냥 돌리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예 잘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래서 위에서 여기서 해당되는 경우에는 뭘 해라? 맨 처음에 유즈 노드를 활성화해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디퓨저 BSDF를 넣어라.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얘를 앞으로 좀 밀고 얘를 요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얘 연결을 끊고 얘를 붙여라.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요거는 왜 안 지우느냐? 내가 실수로 유즈 노드를 꺼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뒤에 있는 만들어 놓은 노드가 다 사라지면 너무 아깝겠죠. 그래서 남겨 놓으려고 이렇게만 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커스텀 노드 그룹 리무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경우에 쓰냐면은 자, 이 부분은 그냥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가 만약에 기존에 애드온을 사용을 해서 불린 그룹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요만큼이 없이 그냥 실행이 되면은 얘를 이렇게 붙이게 돼요. 두 개가 들어가 버리게 돼 버리니까 얘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할 경우에 얘를 지워 버렸다가 다시 안에다가 불린 그룹을 넣어 주게끔 요렇게 하려고 요거를 지우는 과정을 하나 집어 넣어 놓은 거예요. 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생기더라고요. 자, 그 다음 커스텀 노드 그룹 인서트인데 자, 밑에 이 부분을 보면 활성화 객체가 아닌 경우에요. 그래서 활성 객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불린 그룹을 넣어서 요 사이에다가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끝단에다가 넣어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는 위치 잡고 연결하는 과정이고요. 자, 그 다음 디스플레이스먼트 앤 범프에서 요 두 개가 있죠. 요거는 뭐냐면은 자, 옵션에 있는 세팅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기본 상태가 범프 온리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재질을 디스플레이스 앤 범프 요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모든 재질을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게 되어 있어요. 해당 애드온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에 있는 거는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연결을 해주는 건데 여기 보면 if 문이 하나가 붙죠.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뭔가 다른 게 아무거나 그 뭐가 됐든 붙어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얘를 연결을 안 하게끔 해놨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뭔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유지가 돼야 될 거니까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선 연결하지 말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연결을 해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부분은 액티브 오브젝트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지금 액티브 오브젝트인 경우는 불린 서브 B를 넣어라 라는 과정이에요. 여기 불필요한 코드가 하나 남아 있었네요.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위에 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뭐가 있어요. 이게 왜 있냐면은 자, 잘라내는 오브젝트에 만약에 기본 재질이 기존에 들어가 있던 재질과 동일한 재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링크를 끊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조금 천천히 살펴보시면 왜 들어갔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밑에 있는 부분은 위에 있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동일하게 그냥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애드온 파일이고요. 애드온 파일도 뭐 특별할 건 없어요.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고 다른 애드온 파일들 보면은 오퍼레이터 따로 뭐 UI 따로 해서 파일 링크를 해서 뭐 이렇게 뭐 가지고 와서 쓰고 하는데 제가 그 정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일 하나에다가 몽땅 때려 넣다 보니까 얘가 좀 더 길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 긴 것도 아니죠. 고작 400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은 BL 인포 요거는 뭐 애드온 작성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모듈은 그냥 BPI 모듈 하나만 가지고 들어온 상태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UI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요거 만드는 거예요. 요거 실질적으로. 카테고리는 클리퍼라는 탭으로 만든 거고요. 뷰 3D에 있는 UI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클래스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그려주는 과정인 거고요. 여기 보면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작동이 될 오퍼레이터를 달아줬고요. 이 오퍼레이터들은 아래쪽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텍스트 요거는 실질적으로 표시될 이름들이고요. 여기에 뭐 아이콘도 달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노드 그룹 만드는 과정을 함수로 집어넣었어요. def. 자, 노드 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재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재질을 만드는 과정을 함수로 넣어놨어요. 이유는 뭐냐면 뒤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로 지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실행될 부분도 일부를 함수로 만들어서 함수로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apply fn이라고 해서 아까 노드 살펴볼 때 실제 적용되는 부분 시작점부터 끝점까지를 집어넣는데 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중간 여기 if문 있는 여기인가 여기 어디에서 끊어서 집어넣었어요. 이거 왜 끊어서 집어넣는지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실행 문구냐 여기까지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오퍼레이터 실제 이제 작동하는 부분이고요. BL 옵션에서 언두 위치 잡아줘서 되돌리기를 하면 딱 요거만 사라지게끔 만들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글로벌 OBJ에서 변수를 글로벌로 지정을 해줬어요. 이게 빠지니까 위에 있는 부분이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 파이썬을 잘하는 게 아니고 알고 하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 설명을 드리기는 좀 애매하기는 한데, 자, 여기에서 for obj in selected object가 나왔죠. 그래서 obj가 여기에서 변수로 선언이 됐는데 얘는 전혀 다른 함수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obj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얘가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obj라는 변수를 얘가 사용할 수 있게끔 글로벌 전역 설정을 해준 거고요. 이거를 한 번에 딱 보고 변수를 전역 설정해야겠구나 해서 글로벌을 딱 붙여주면 좋은데 전 그게 안 돼서 요거 찾는 데만 뭐 한 서너 시간 헤맸습니다. 지금 현재 요만큼은 선택한 오브젝트에만 작동이 되는 첫 번째 버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자, 선택한 오브젝트 안에 있을 때,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요게 한 줄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오브젝트에 인스턴스 컬렉션이 걸려있지 않은 경우 작동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apply fn은 위에서 이제 만들어진 부분이 들어오는 거고요. else if 여기에서 인스턴스 컬렉션을 했으니까 그러면 인스턴스 컬렉션이 있는 경우죠. 넌이 아닌 경우니까 인스턴스 컬렉션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 결국은 요런 애들. 그래서 select apply에도 인스턴스 컬렉션을 같이 작동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거를 만들어준 거고요. 인스턴스 컬렉션인 경우에는 요렇게 요거 한 줄이 더 추가가 돼야 되더라고요.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인스턴스 컬렉션 올 오브젝트 요게 있어야 돼요. 이거 안으로 들어가야 실제 오브젝트가 잡히는 상황이라 요렇게 같이 붙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선택한 오브젝트에 대한 오퍼레이터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전체 오브젝트에 대한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다른 게 딱 한 줄 있어요. 여기 보면은 for 구문에 있는 bpy 컨텍스트 sin 오브젝트 이렇게 원래는 data.object였는데 요거를 컨텍스트 sin 오브젝트로 바꿔서 현재 작업 중인 sin에서만 작동이 되게끔 만들어 놨고요. 단 여기에서 지금 작업 중인 씬에 내가 이렇게 재질을 사용을 하는데 이 재질이 다른 씬에도 들어가 있으면은 다른 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넣어놓은 이 재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씬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그냥 씬 여기에서 사용됐던 재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질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기서 건들면 여기서 건드려지고 여기서 건들면 저기서 건드려지는 상황이에요. 그거까지 제가 분리를 하기에는 말씀드렸듯이 너무 힘듭니다. 능력도 안 되고요. 솔직히 능력이 안 돼서 힘든 거죠. 능력이 되고 이걸 잘 하면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지우는 것에 대한 실제 기능이에요. 여기 보면은 지우는 게 불린 그룹일 때만 지우게 되어 있죠. 불린 서브 A는 지워주지 않는다. 아니 뭐 줄만 추가하면은 불린 서브 B도 같이 지워줄 것 같은데 이거 왜 안 했나 모르겠네요. 귀찮아서 그랬나봐요 하다가 한 번 뛰어넘고 가면은 다시 되돌아와서 수정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는 선택한 객체에서만 노드 그룹을 지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도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보면 인스턴스 컬렉션과 그 다음에 인스턴스 컬렉션이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 그래서 인스턴스 컬렉션인 경우에도 다 작동이 되게끔 현재는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 아래 부분은 전체 객체에서 삭제를 할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부분은 위에서 만든 클래스들을 다 등록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용 안 하고 지울 때는 이제 언레지스터 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맨 밑에 요거 도저히 뭔지 모르겠지만 요거 뭐 기본으로 무조건 붙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붙여줬고요. 이런 식으로 애드온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요. 전체 객체에다가 적용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적용하면 되고, 옆에 다른 오브젝트 하나 더 잘라내고 싶다 하면은 해당 오브젝트만 선택하고 셀렉트 어플라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복사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겹쳐지면 안 된다. 요 밑에 까맣게 나오고 이런 것들은 안에 있는 오브젝트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라내거나 여기에 있는 객체를 이렇게 수정을 해서 잘라내는 범위를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반드시 렌더 탭에 라이트 패스에 있는 트랜스퍼런트는 충분히 올려주시고요. 기본값 8로 그냥 쓰시면 안 되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0에서 100 정도 올라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객체 수가 219개로 잡혀 있네요. 219개인데 조금 더 많은 객체가 있다고 해도 얘가 그렇게 뭐 버벅거리면서 힘들게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용하게 좀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사용하시다가 추가적인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거나 아니면은 오류가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좀 수정을 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해당 애드온을 많은 분들이 좀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안 되는 능력으로 만든다고 나름대로 고생을 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저도 나름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